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의 차가운 공기가 윤서영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고 서영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하복부를 감쌌죠. 결혼 3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 받은 정밀 검사였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임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의 한숨이 진료실을 가득 메웠어요. 그 한숨 속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는 어쩌라고 그래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환자들까지 고개를 돌릴 정도였죠.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편 최도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뒷좌석의 말순 여사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며느리를 맞아들였나? 시집와서 3년이나 됐는데 배 한 번 불러오지 못하더니 이제 아예 불임이라니. 서영의 가슴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느꼈던 죄책감, 가족들의 은근한 눈치, 그리고 이제는 의학적으로 확정된 절망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순 여사는 서영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윤도 함께 앉았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죠. 서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말순 여사의 질문에 서영은 당황했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뭘 모르겠다는 거야. 우리 도윤이 30대 초반의 팔팔한 남자인데 아이도 못 낳는 여자랑 평생을 어떻게 사냐고.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그제야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우리 집안대가 끊기는 게 더 중요하니? 아니면 이 여자 체면이 더 중요하니?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압박과 집안의 체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서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서영은 혼자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대화의 결론이 무엇일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서영의 눈에 계속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꿈꿨던 행복한 가정,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표정이었죠. 서영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영아, 잠깐 앉아.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죠. 서영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어요. 뭔가 얘기할 게 있어? 도윤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망설였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서영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이혼 서류야. 서영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숨이 막혔어요. 도윤아, 미안해, 서영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집안 사정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 도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굳어 있었죠.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서로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 서로를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그 약속들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충분히 줄게. 그리고 전세금도. 됐어. 서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됐어. 그냥 도장만 찍을게. 서영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 꾹 눌렀죠. 그렇게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정말 미안해, 서영아. 도윤이 다시 사과했지만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실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의 옷가지와 개인용품들. 서영의 3년간의 삶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 반지도 화장대에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집을 나서는 서영을 말순 여사가 배웅했습니다. 서영아, 원망하지는 마라.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젊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잖니. 서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우산도 없이 길을 걸었어요.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죠.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부끄럽고 부모님께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서영은 어느새 한강 근처에 와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벤치에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서영은 벤치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모셔야겠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산부인과 의사 이성재였죠. 그는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서영을 발견한 거였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서영은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성재가 앉아 있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증세가 보이네요. 성재는 서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서영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어요. 성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 주었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혼 1년 후 재혼했어요. 회사 후배였던 김유진과 결혼식을 올렸죠. 말순 여사는 젊고 예쁜 새 며느리에게 만족해했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손자를 안겨줄 거야. 말순 여사의 기대는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유진의 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말순 여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유진아, 병원에는 가봤니? 네, 어머니.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유진의 대답에 말순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문제는 도윤에게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도윤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왜 이러는 거야? 전부인 때는 그 여자가 문제라고 했는데 말순 여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서영이 문제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죠. 도윤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가끔 서영이 생각났어요. 조용하고 다정했던 첫 번째 아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참아주던 그 여자 말입니다. 여보, 우리 아이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유진이 위로해도 도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서영에게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거웠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후배의 걱정 어린 말에도 도윤은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우연히 서영이 다니던 미용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봤지만 서영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아, 서영 씨요? 그분 진짜 좋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만두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나 봐요. 미용사의 말을 들으며 도윤은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서영과 함께 자주 갔던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서영이 좋아하던 아메리카노, 함께 나누던 케이크, 미래에 대한 소소한 대화들. 서영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도윤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연락한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말순 여사와 유진이 또 아이 문제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한의원이라도 다녀볼까? 아니면 기도원이라도. 어머니, 병원에서는 저희 둘 다 이상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5년 전 서영에게도 똑같이 했던 말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영을 떠올렸어요. 마지막으로 본 서영의 모습,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차분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도윤은 평소처럼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자주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말순 여사와 유진의 아이 문제 대화를 듣기가 힘들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 도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카페 입구에 서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양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들. 그 모습이 한순간에 도윤의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서영이? 서영은 5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그녀에게 잘 어울렸고 표정도 예전과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서영보다 그 옆의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 이 애들은 도윤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영이 천천히 다가와 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와 서영 옆에 앉았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남자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미소까지 어린 시절의 도윤과 똑같았어요. 지안아, 조용히 해. 서영이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서영아, 이 애들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윤지안, 윤지후예요. 제 아이들이죠. 서영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도윤에게는 폭탄 같았어요. 뭐라고? 너의 아이들? 도윤이 아이들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남자아이는 자신의 눈썹 모양까지 똑같았고 여자아이는 자신의 코와 입술을 그대로 빼닮았어요. 도대체 무슨... 당신 아이예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도윤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안 돼. 너는 불임이라고. 병원에서 잘못 진단했던 거예요. 이혼하고 3개월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서영의 설명을 들으며 도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자신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요? 당신은 이미 불임인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서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지안이와 지우가 서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서영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죠. 애들은 아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자신들을 버린 아빠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서영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몰랐잖아. 알았다면 뭐 어쩔 건데요? 그때 당신이 원한 건 아이가 아니라 집안 체면이었잖아요. 서영이 일어섰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지안아, 지후야,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아이들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영과 함께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도윤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영과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지안이와 지우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죠.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도윤은 대충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일까? 하지만 그 닮은 정도를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과 말순 여사가 저녁 준비를 하며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부인과 그 아이들을 만났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도윤은 용기를 내어 서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영의 연락처는 예전에 알고 있던 친구를 통해 알아냈어요. 저예요. 도윤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들, 정말 제 아이가 맞나요? 의심스러우시면 검사해 보세요. 그럼 검사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 말이에요. 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확실히 하죠. 일주일 후 도윤과 서영은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지안이와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순순히 따라왔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검사하는 거야.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서영이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서영이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워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점막을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도윤에게는 1년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확률이 99.9%예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5년 동안 자신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죠. 도윤은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말순 여사와 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아, 어디 갔다 와? 말순 여사가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여보, 얼굴이 창백해요. 어디 아픈 거예요? 유진이 걱정하며 다가왔지만 도윤은 손을 저었어요.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다시 봤어요. 명확한 숫자들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내가 뭘 한 거지? 도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음 날 도윤은 서영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없이 둘만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 봤어요.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믿으시나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다면. 몰랐다고요? 서영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몰랐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이죠. 서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걸 보시고 나서도 같은 말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윤이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병원 진단서였어요. 5년 전 서영이 받았던 불임 진단서가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였죠. 이게 뭐야? 이혼하기 전에 받은 재검사 결과예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거죠. 도윤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불임이 아니라는 소견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그럼 처음 병원에서는 왜? 오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원에서 실수한 거였죠. 하지만 당신과 어머니는 재검사는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억울함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요. 재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결과 나왔는데 뭘 더 검사하냐고 하셨죠. 당신도 마찬가지였고요. 도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서영이 재검사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와 비용 때문에 묻혀버렸죠. 두 번째 서류는 임신 확인서였습니다. 이혼 후 3개월 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당신한테 연락할까도 생각했지만 왜 안 했어?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잖아요. 이혼하고 반년도 안 되어서 유진 씨와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유진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세 번째 서류는 아이들 출생신고서였어요.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죠. 혼자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라서 더 힘들었죠. 출산 직전까지 일해야 했고 아이들 낳고 나서도 혼자 키워야 했어요. 서영이 마지막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성재의 소견서였어요. 이성재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구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아이들 출산도 도와주셨죠. 도윤은 성재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서영이 쓰러졌다고 했을 때의 그 의사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너희를 도와주고 있어? 네. 좋은 분이세요. 아이들도 아빠처럼 따르고 있어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서영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윤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제 삶을 찾았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 걔네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아이들에게는 이미 아빠가 있어요. 바로 성재 선생님이죠. 서영이 일어섰습니다. 이 서류들은 가져가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 서영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도윤은 서영이 준 서류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말순 여사와 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도윤의 표정을 보고 놀랐죠. 도윤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말순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앉았어요. 엄마, 유진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둘 다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했습니다. 서영이를 만났어요. 뭐라고? 그 여자를 왜 만나? 말순 여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도 만났어요. 무슨 소리야? 아이들이라니? 도윤은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들을 꺼냈습니다. 진단서, 임신 확인서, 출생신고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서영이는 불임이 아니었어요. 오진이었죠. 그리고 이혼 후에 제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요.
말순 여사는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확실해요. 유진은 충격을 받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전처의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유진 씨. 정말 미안해요. 도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아이들이 생긴 상황에서 현재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임신했으면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 여사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재검사를 거부했던 것도 있고 서영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도윤이 서영을 변호하자 말순 여사의 화가 더 치밀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야? 그 여자랑 다시 살겠다는 거야? 그건 서영이가 거부해요. 이미 다른 사람이 있대요. 다른 사람? 아이들 출산을 도와준 의사 선생님이요. 지금은 그분이 아이들 아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순 여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럼 손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서영이는 만나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도윤은 다시 서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을 혼란스럽게만 만들 뿐이에요. 그래도 제 아이들인데 5년 동안 부재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서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미 성재가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럼 양육비라도 보내게 해주세요.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잘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영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요.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오랜 설득 끝에 서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났어요. 지안이와 지우가 뛰어놀고 있었고 서영과 성재가 벤치에 앉아 있었죠. 도윤은 성재를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성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지안아, 지후야. 도윤이 아이들을 불렀지만 아이들은 낯설어 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지우가 서영에게 물었어요. 엄마 친구야. 서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아이들인데 남처럼 느껴지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미안해, 지안아, 지후야. 아저씨가 너희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우리한테는 성재 아빠가 있어요. 지안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도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서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아이들 저녁 시간이에요. 서영아, 안녕히 계세요. 서영이 아이들 손을 잡고 성재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진과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전처의 아이들 문제를 유진이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유진 씨.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겠어요. 유진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말순 여사도 많이 변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서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서영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말순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네.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번이나 연락해봤지만 서영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우연히 서영을 마주쳤습니다. 병원 앞에서였어요. 서영아. 도윤 씨. 서영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성재와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짧은 대화였지만 도윤은 서영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걸 느꼈어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가끔 만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서영이 조금 양보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서영아. 몇 달 후, 도윤은 지안이와 지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맞아요? 지안이가 어느 날 직접 물어봤습니다. 응, 그래. 하지만 너희를 키워주신 분은 성재 아빠야. 그럼 아빠가 두 명이에요? 그런 셈이지.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은 성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과 아이들은 근처 서점에 가 있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셔서. 도윤 씨 잘못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으니까요. 성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서영이와 결혼할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은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서영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에요. 성재의 답변에서 서영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잘 부탁해요. 서영이와 아이들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서점에서 돌아온 서영과 아이들을 보며 도윤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쉽고 후회스럽지만 동시에 그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도윤 아빠.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도윤을 도윤 아빠라고 불렀어요. 성재는 성재 아빠고요. 뭐 샀어? 책이요. 성재 아빠가 사주셨어요. 지안이가 새 책을 자랑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도윤이 성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놓친 5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서영은 옳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영에게는 성재가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성재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신 아이들의 또 다른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로 했죠. 미안해, 서영아. 그리고 고마워.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몇 달 후 서영과 성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도윤도 초대받았어요. 지안이와 지우가 꽃을 뿌리며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축하해, 서영아. 고마워요. 서영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빛나 보였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성재도 도윤에게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도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도윤에게는 여전히 지안이와 지우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1년 후 도윤은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 있었습니다. 월 한 번씩 만나는 약속이었어요. 도윤 아빠, 저거 타고 싶어요. 좋아, 가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도 덩달아 웃었어요. 비록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며 도윤은 서영에게 말했어요. 서영아,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서.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서영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서영은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왔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도윤에게는 후회가 남았지만 그 후회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가 도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빠가 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